오늘 준비한 사연 차분한 마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 황금 사골 곰탕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주방 한가운데서 하얀 셰프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김태준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뚝배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방송국 PD와 촬영 스태프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조명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김 셰프님, 이 곰탕의 비법이 뭔가요?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이밀자 태준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유학 생활 동안 배운 프렌치 조리법을 한식에 접목시킨 거죠. 특히 육수를 내는 과정에서 온도와 시간을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저는 주방 구석, 낡은 스테인리스 싱크대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설거지를 하면서 저 젊은 사장이 카메라 앞에서 떠벌리는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10년 유학이라고요? 저 녀석이 프랑스에서 놀고 있을 때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사골을 고았습니다. 프렌치 조리법이라고요? 그 비법 육수는 제가 20살 때부터 40년 넘게 연구하고 개발한 겁니다. 아줌마, 태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카메라가 잠시 멈춘 틈을 타서 그가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설거지 소리 좀 작게 해. 촬영 중이라고. 아니, 솔직히 설거지나 똑바로 해요. 맨날 뭘 그렇게 쳐다봐? 내 레시피 훔쳐보지 말고. 쿵.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제 손에서 떨어진 접시가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당신 레시피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깨진 접시 조각을 주었습니다. 주방 한쪽에 서 있던 태준의 아내 윤지혜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휴, 접시도 제대로 못 씻네. 사장님, 저 아줌마 진짜 바꾸는 게 어때요? 일도 느리고 맨날 멍 때리고. 그러게. PD님 죄송합니다. 직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게요. 태준이 방송 카메라를 향해 미안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리포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근데 저분도 여기서 오래 일하신 분이에요?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혜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설거지 하시는 분이라서요. 본 방송에선 편집 부탁드려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태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깨진 접시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설거지하는 사람. 3년 전만 해도 저는 이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순덕인의 사골국밥. 제 이름을 내건 식당이었습니다. 이 식당을 시작한 건 33년 전이었습니다. 28배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시작한 작은 포장마차. 영하 15도의 한겨울에도 폭염이 내리쬐는 여름에도 저는 이 국물 맛 하나로 버텼습니다. 손님들은 사장님, 이 맛이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라고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이 있어요. 정성이라는 비법이요. 하지만 진짜 비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불 조절을 세밀하게 하며 고아낸 사골, 21가지의 한약재를 배합한 양념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에 넣는 그것이었습니다. 포장마차는 작은 식당이 되었고 식당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사골을 씻고 밤 11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주방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일군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3배로 올렸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저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되어도 그 월세를 감당할 순 없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김태준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식당을 인수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분간 주방에서 일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33년을 일군 식당을 남에게 넘긴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옮기자니 단골 손님들을 잃을까 두려웠고 새로 시작하기엔 나이가 들었습니다. 레시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대로 읽어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 용어를 잘 몰랐고 태주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사장님이 레시피를 가르쳐 주시면 3년간 주방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월급은 300만 원으로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편하게 쉬셔도 됩니다. 300만 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면 은퇴할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태주는 처음 6개월간 제 곁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골 끓이는 법, 양념장 만드는 법, 불 조절하는 법, 모든 걸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넣는 그것, 제 비법의 핵심이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한 건 6개월 후 그때부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저를 주방장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가 주방을 맡을게요. 사장님은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나이도 있으시고. 아직 3년 계약이 남았는데요. 아, 주방에서 일은 하셔야죠. 다만, 이제 제가 주방장이니까 사장님은 보조 업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조 업무. 그건 재료 손질과 설거지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월급이 줄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200만 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계약서엔 300만 원이라고. 솔직히 지금 하시는 일이 300만 원어치예요? 설거지하고 재료 씻는 거 알바생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옛날 생각해서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3년만 버티면 됩니다. 3년만. 2년이 지나자 식당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순덕인의 사골국밥이 사라지고 김태준의 프렌치 코리안 키친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세련된 이름이 필요해요. 순덕이네는 너무 촌스럽잖아요. 제 이름이 지워지는 걸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주방 구석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그리고 3년이 되기 한 달 전 태주는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이면 계약 만료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장님이 주방에 계시니까 직원들이 헷갈려해요. 누가 진짜 주방장인지. 그리고 솔직히 일도 느리시고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가 실수도 잦으시잖아요. 제가 언제 실수를. 어제도 접시 깨뜨리셨잖아요. 그건 윤지혜가 일부러 제 팔을 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장님 레시피 없어도 돼요. 제가 다 배웠거든요. 아니, 제가 더 발전시켰어요. 프렌치 기법을 접목해서 훨씬 세련된 맛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럼 당장 나가라는 건가요? 한 달 있잖아요. 그동안 다른 일자리 알아보세요. 아, 퇴직금은 제대로 드릴게요. 법대로. 3년치 퇴직금. 계산해보니 800만 원이었습니다. 33년 인생을 바친 식당에서 3년 일한 대가로 받는 돈. 그날 밤 저는 식당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의 프렌치 코리안 키친.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달만 더, 아니, 보름만 더 있게 해주세요. 제가 갈 곳이 없어요. 태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특별히 보름 더 주죠. 대신 월급은 없어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분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촬영이 있는 날, 태주는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아니, 방해물 취급했습니다. 아줌마, 설거지나 똑바로 해. 내 레시피 훔쳐보지 말고. 당신 레시피라고요?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태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아니, 박 여사님.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내일이 보름째인데요. 오늘이 보름째예요. 제가 잘못 알았나 본데 확인해 보니까 오늘까지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퇴직금은 이미 계좌로 보냈고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태주는 그렇게 등을 돌렸습니다. 33년의 세월이 3년 반의 굴욕이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사장님, 태준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왜요?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린 적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담긴 손가락만 한 작은 유리병. 이게 뭔데요? 비법이요. 제 진짜 비법. 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넣는 그거예요? 네. 이걸 넣어야 진짜 순덕이네 사골국밥 맛이 나죠. 그럼 그걸 왜 이제 보여줘요? 저는 병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안 줄 거예요. 뭐? 이건 제 거니까요. 제가 40년 동안 연구한 거니까요.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당신 지금 장난해? 당신 이 식당에서 쫓겨난 거 알아? 알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레시피도 두고 가. 그게 원래 이 식당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거예요. 계약서 어디에도 모든 레시피를 넘긴다는 내용은 없어요. 사장님이 배우고 싶은 거 다 가르쳐 드렸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평생 숨겨온 거예요. 이 미친. 태준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장님, 폭행하시면 신고할 거예요. 당신. 윤지혜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저 할머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왜 손해봐? 그냥 내보내. 하지만 그까지 소스 없어도 돼. 어차피 우리 레시피가 더 좋잖아. 방송도 탔는데 뭐.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방송도 탔죠. 유명해졌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맛이 가짜였다는 걸. 저는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식당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이런 건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비법은 제가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주머니 속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특허청 직인이 찍힌 서류. 사골 곰탕 비법 양념장 제조 방법 특허권. 순덕이네 사골국밥 상표권.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류들. 30년 전 식당이 처음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한 단골 손님이 조언해 줬습니다. 사장님, 이 맛은 특허 내세요. 그리고 상표도 등록하세요. 나중에 누가 따라하면 큰일 나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설마 누가 이 맛을 따라하겠어요? 하지만 그 손님이 계속 권하는 바람에 저는 특허를 냈습니다. 변리사를 찾아가 돈을 들여가며 그리고 상표권도 등록했습니다. 순덕이네 사골국밥. 태주는 식당을 샀지만 이 권리들은 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는 식당 영업권만 적혀 있었으니까요. 법률 용어를 잘 모르는 촌 아줌마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었습니다. 제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던 변호사님. 사장님, 이 계약서 조심하세요. 특허권이랑 상표권은 별도예요. 절대 같이 넘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건 사장님 거예요. 명심하세요. 저는 명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카드를 쓸 때가 왔습니다. 저는 식당 앞 골목을 걸으며 맞은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주 전에 계약한 공간, 순덕이네 원조 사골국밥. 간판은 내일 달릴 예정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장사를 시작할 겁니다. 진짜 맛으로. 그리고 태주는 깨닫게 되겠죠. 자기가 사장 행세하던 그 맛이 반쪽짜리였다는 걸. 저는 주머니 속 병을 꺼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기다려라. 이제 진짜 전쟁이다. 방송이 나간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전국 맛집 탐방 마이너스 김태준 셰프의 프렌치 코리안 키친. 시청률은 꽤 높았다고 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오고 그가 능숙하게 국물을 끓이는 모습, 세련된 플레이팅,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 방송 다음 날 식당 앞에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는 맞은편 제세 가게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저기 진짜 사람 많네요. 우리 괜찮을까요? 옆에서 20대 박희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세 가게에서 일하기로 한 젊은 친구였습니다. 괜찮아. 곧 알게 될 테니까. 뭘요? 진짜 맛이 뭔지. 제세 가게 순덕이네 원조 사골국밥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달고 홍보 전단지도 돌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맞은편 태준의 가게로 갔으니까요. 저기가 방송 나온 집이잖아. 여기는 뭐야? 원조? 원조는 무슨? 그냥 짝퉁 아니야. 유명한 집 이름 따라한 거.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태준이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 잘 지내시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태준은 빈 식당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손님이 없으시네요?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되나 봐요? 무슨 일이세요? 아,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 여사님, 저희 상호를 따라 하시면 안 되죠? 네. 태준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박 여사님이 순떡이네라는 이름을 쓰시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원조라는 말도 붙이시고. 저는 웃었습니다. 사장님, 순덕이네는 제 상호예요. 33년 전에 제가 처음 쓴 이름이에요. 뭐? 그리고 상표권도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상표권 등록증.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표권이요. 순덕이네 사골국밥이라는 이름은 제가 30년 전에 등록한 거예요. 사장님이 식당을 인수하실 때
상호만 바꾸셨잖아요. 그건 사장님 마음이고. 하지만 제 상표를 못 쓰게 할 순 없어요. 이런. 태준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순덕이네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상표니까요. 사장님이 쓰고 싶으시면 제게 사용료를 내셔야 해요. 사용료? 얼마요? 한 달에 500만 원이요. 뭐, 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500만 원이면 저희 순이익의 절반인데. 그럼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사장님은 김태준의 프렌치 코리안 키친이잖아요. 그 이름 쓰세요. 하지만 사람들이 순덕이네를 더 많이 찾아요. 아, 그렇군요. 방송을 타고 나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순덕이네라는 이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제 식당을 인수하면서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그건 사장님 선택이었어요. 이제 와서 제 상표를 쓰고 싶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태주는 이를 갈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그 상표권 제게 파세요. 안 팔아요. 얼마면 돼요? 1천만 원? 2천? 안 판다니까요. 5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주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죠? 복수라뇨.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당신, 태주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으며 희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 사람. 뭔가 무서운데요. 괜찮아. 법이 내 편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태준이라는 사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3일 후 태준의 가게 앞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원조 순덕이네를 계승한 정통 사골국밥집. 저는 그 현수막을 보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원조를 계승했다고요? 희지가 분개했습니다. 내버려둬. 저렇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더 곤란해질 거야. 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준의 가게가 원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나왔으니 더 믿었습니다. 반면 제 가게는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10명 남짓. 태준의 가게는 하루에 200명 이상. 희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도 나가는데. 아직이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큰 냄비를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사골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불을 세밀하게 조절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3일 후 육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뽀얗고 고소한 국물.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그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호박색 액체. 저는 조심스럽게 육수에 몇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국물의 색깔이 변했습니다. 더 깊고 더 풍부한 황금빛. 와, 희지가 감탄했습니다. 맛봐. 희지가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사골국밥이에요? 제가 먹어본 어떤 곰탕보다. 아니, 비교가 안 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줄 시간이야. 다음 날 저는 가게 앞에 새로운 메뉴판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 한정 마이너스 정통 비법 사골 곰탕 무료 시식. 희지가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공짜로 나눠주시면 손해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최고의 홍보야.
첫 손님은 우연히 지나가던 20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반신반의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성껏 끓인 곰탕을 내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여자.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골곰탕이에요. 아니, 맛이 완전히 다른데요? 진짜 이게 사골곰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게 다 가짜였나? 여자는 그릇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헐, 대박이다.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럼요. 여자는 빈 그릇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미친 맛집 발견. 공짜인데 맛이 실화냐? 맞은편 방송 나온 집보다 100배 맛있음. 여기가 진짜 원조래요.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1시간 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SNS에서 난리난 그 집이에요? 공짜로 준대요. 맞은편이랑 다른 집이에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곰탕을 끓여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탄. 여기가 진짜 원조 맞네요. 맛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오후 3시쯤 맞은편 태준의 가게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윤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제 가게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요. 지혜가 한 손님을 붙잡았습니다. 죄송한데 왜 여기 줄 서 계세요? 저희 가게가 방송 나온 곳인데. 손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거기요? 거기는 맛없던데요. 네, 여기 사장님이 원조시래요. 거기는 그냥 따라한 거고.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원조인데. 저 사람은 그냥. 아니, 제가 방금 먹어봤는데 맛이 완전히 다르던데요. 거기는 그냥 평범한 곰탕이고 여기는 진짜 다르거든요. 지혜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직접 왔습니다. 공짜로 나눠주면서 장사하는 게 말이 돼요? 오늘 하루만이에요. 내일부터는 정상 영업할 거예요. 당신, 이러면 우리 장사 안 된다고요. 그건 사장님 문제죠. 저는 제 장사만 하는 거예요. 태준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요. 두고 보자고요. 다음 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은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제 가게보다 3,000원 싸게.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한번 제 곰탕을 먹어본 사람들은 다시 태준의 가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의 가게 앞줄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제 가게 앞에는 오픈 1시간 전부터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대박이에요. 희지가 신나서 외쳤습니다. 오늘 150그릇 팔렸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이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상은 또 적중했습니다. 2주 후 제 가게 앞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박순덕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위생과 김철수 주무관.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여기서 위생 규정을 위반하신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뭘 위반했다는 건데요? 일단 주방 좀 봐도 될까요? 김 주무관은 주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30분 후 그는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환기 시설이 기준에 미달이네요. 그리고 식기 소독기 온도가 규정보다 낮고요. 그런가요?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양념. 김 주무관이 제 비법 양념병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비법 양념이에요. 성분 표시가 없네요. 그리고 제조일자도 안 적혀 있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직접 만드시면 더 정확히 관리하셔야죠. 이거 일단 압수하겠습니다. 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압수요? 왜요? 성분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조미료는 성분이 명확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사장님, 법입니다. 거부하시면 영업정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병을 내주었습니다. 주무관이 떠난 후 희지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떡해요? 그 양념 없으면. 만들면 돼. 하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3개월. 그 양념을 만드는 데는 최소 3개월이 걸렸습니다. 21가지 한약재를 배합해서 숙성시키는 과정.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장사를. 해야지. 양념 없이.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양념 없는 곰탕은 태준의 곰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맛이 좀 다른데요? 그래도 맞은편보단 낫긴 한데 뭔가 아쉬워요.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태준의 가게는 다시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맞은편 가자. 거기가 더 싸던데. 저는 밤마다 한약재를 다렸습니다. 양념을 만들기 위해. 하지만 3개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하루하루가 적자였습니다. 퇴직금 800만 원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사장님 이러다가 희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월급은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 내 몫은 줘야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방법이 있어. 하지만 사실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순덕 사장님이십니까? 네. 저는 변호사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김태준 씨가 사장님을 고소했습니다. 네. 영업방해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무슨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김 씨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장님이 원조라는 말을 써서 마치 자신이 원조인 것처럼 속였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자신의 식당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진짜 원조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사실 사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사장님 단골이었거든요. 네. 제가 대학생 때 가난해서 제대로 못 먹고 다녔어요. 그때 사장님 토장마차에서 밥을 얻어먹었죠. 사장님은 돈 없는 학생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장님 덕분에 제가 버텼고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장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SNS에서 난리더군요. 원조 할머니가 쫓겨났다가 다시 가게를 열었다는 이야기. 이정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변호사님, 사장님이 저한테 베푼 은혜,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3년 장사하면서 그냥 사람 대하듯이 했던 일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 섰습니다. 태준과 윤지혜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순덕은 명백히 영업방해를 했습니다. 원고의 식당이 방송에 나와 유명해지자 질투심에 바로 맞은편에 비슷한 이름으로 가게를 냈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조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피고인 측 입장 있습니까? 이정훈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1992년에 등록된 순덕인의 사골국밥 상표권 등록증입니다. 피고인 박순덕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골 곰탕 비법 양념장 제조 방법 특허권 등록증입니다. 역시 피고인 명의입니다. 특허권이라고요? 재판장이 흥미로운 듯 물었습니다. 네. 피고인은 30년 전에 자신이 개발한 양념장 제조 방법을 특허 등록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적재산권입니다. 이정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3년 전 원고에게 식당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특허권과 상표권을 함께 넘긴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원고는 식당 영업권만 샀을 뿐, 진짜 순덕이네의 핵심인 특허와 상표는 사지 못한 겁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만든 서류일 수도. 등록 날짜를 확인하시죠. 1995년입니다. 원고가 식당을 인수하기 20년 전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정훈이 마무리했습니다. 즉, 피고인이야말로 진짜 원조이며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자신이 원조인 것처럼 행세한 겁니다. 영업방해를 한 쪽은 원고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반론 있습니까? 태준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피고인의 반소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쿵!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태준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8천만 원. 저희는 그 돈 없어요. 식당도 망했고 빚만 잔뜩 남았어요. 그건 사장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저는 그냥 잘 되고 싶었던 거예요.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그 비법을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왜 저한테 다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물어본 적 있죠. 왜 식당을 사고 싶냐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가 그리 어렵다고. 식당 운영, 그냥 하는 거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쉬워 보이는 그게 저에게 인생이었어요. 33년간의 땀과 눈물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제 인생을 다 맡겨요? 제 비법을 다 알려줘요? 그래도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서에 명시된 것만 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제 거였고요.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윤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진짜 망했어요. 제발 합의금이라도 좀 깎아주세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제가 쫓겨날 때 당신들은 뭐라고 했죠? 저는 나이 처먹은 게 설거지나 똑바로 해라. 레시피 훔쳐보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 저는 안 잊어요.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희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겼어요? 응, 이겼어. 와, 대박이에요. 희지가 뛰어 기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겼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했습니다. 33년을 일군 식당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기까지. 이 긴 싸움이 너무 지쳤습니다. 판결 후 한 달 만에 태준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8천만 원의 배상금과 임대 보증금 차압. 텅 빈 가게를 보며 희지가 통쾌하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았으니까요. 반면 제 가게는 진짜 원조를 찾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방송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33년 장인의 진짜 이야기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진짜 장인 정신은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을 지키고 가짜와 구별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방송 후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들었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희지야, 간판 바꾸자. 순덕 앤드 희지 사골국밥. 이제 내 이름도 걸고 하는 거야. 저는 태준에게는 숨겼던 마지막 비법까지 희지에게 모두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특허와 상표권도 공동으로 등록해 법적으로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년 후 초췌한 몰골의 태준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주문한 곰탕 한 그릇을 비우더니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던 건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의 눈물에서 진심을 본 저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설거지부터 다시 시작해. 이번엔 요령 피우지 말고 진심으로. 태준은 바닥부터 다시 굴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일하는 그를 보며 6개월 뒤 저는 그에게도 진짜 레시피를 가르쳤습니다. 복수보다 더 큰 승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늘어나야 가짜가 발을 못 붙이지. 2년 뒤 태준은 3호점의 점장이 되어 제 맛을 충실히 지켜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희지가 총괄 대표가 되어 20개가 넘는 지점을 완벽하게 운영했고 예전에 스쳐간 알바생들까지 찾아와 제게 배운 정성으로 성공했다며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 저는 가게 구석에 앉아 곰탕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한술 뜹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완벽한 제 맛입니다. 빼앗겼던 3년은 억울했지만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고 진짜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맛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